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월 1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나름 모처럼 편안한 하루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국 시장은 정말 이런 난리가 없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늪 속에서 모든 걸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마시는 그런 양세였습니다. 뭐 탈출할 모멘텀이 필요한데 월요일 아침에도 이 문구를 썼는데 애플카나 전장 카메라주 뭐 이런 것들이 탈출의 어떤 그 시발점은 되고 있는데 너무 약한 그런 플레이어들 종목들도 아주 작은 종목들만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나갔던 집 나갔던 돈이 들어올 것인가 하나하고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이 다음에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팔아야 내일 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작은 변동성이 범위 내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정말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해를 보면 미국 시장이 닫혔는데 유럽 시장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은 0.91%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도 0.82% 상승을 했고 독일도 0.32%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와 다르게 중국의 GDP 성장률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예, 4분기 GDP 증가율이 4%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은 한 3.6%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시장 전망치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서로 반영하는 그러한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유럽은 오히려 호재로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럽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해외 대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반영하거나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바닥은 좀 견고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회사에서 후배랑 대체 청약을 해서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봤죠. 그런데 몇 주 못 받을 저것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있는데 이 정도도 큰 건가요? 네, 주식을 하신 분들에게는 클 수 있는 돈인데 왜 저렇게 자기의 목을 매다는 것인가? 이렇게 어, 경쟁률이 치열한 데는 오히려 뭐 주식을 팔았다 넣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IPO 경쟁력이 센 데는 포기해야죠. 그렇죠? 네, 뭐 자기 10억, 뭐 100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뭐 포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큰 이익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익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두 주를 받든 세 주를 받든 수익률은 좋지만 절대적인 금액 차이, 금액 측면에서는 큰 이득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 시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악재가 이제 다 쏟아졌다. 이 부분이 시장에 빨리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제는 중국발 악재까지 시장에 나온 거죠. 코스피가 전일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중 2,900선을 달했죠. 2,89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뭐 2,850까지 뭐 바닥을 보는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증시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로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그 전전날 있었고 여기에 패드의 시그널 긴축 시그널에도 이걸 해석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한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악재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제 10년물 금리가 1.77% 수준으로 급등을 했죠. 여기에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 7.7%를 급등해서 1982년 6월 이후 3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제 이제 우리에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죠. 네. 6회에서 7회에 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월가의 왕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무겁게 하는 사람인데 시장을 잘 보죠.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3, 4회가 아니라 6에서 7% 이렇게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이 시장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던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및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충격에 따라 국내 수출 감소가 우려가 커지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죠. 미국의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박살이 난 거죠. 여기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 위기가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또 커졌습니다. 중국발 원투펀치가 날라온 거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서 매도 출회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어제 서울 외국간 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전거래일 종가 1187원 30점보다 5.40원이 상승한 1192.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1200원대에 올라선 거죠. 환율이 상승 전환에 마감한 것은 7월 이후 엿새 만이죠. 1190원대로 올라온 것은 12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이날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였습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한 JP모건이 올해 연준 최대 6회에서 7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는 거죠.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 강세, 나머지 국가는 통화 약세,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가 작동을 한 거죠. 여기에 미국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금리를 인상하는데 0.25%씩 우리는 이게 정석으로 되는데 0.5%로 한꺼번에 강하게 인상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 국제 금리하고 달러가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당연히 자국 통화 약세의 모습을 보였겠죠. 이날 환율 상승은 미국 월가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외에서 환율 상승에 배팅한 영향이 있었고, 그렇죠? 원화 약세에 배팅한 영향이 있었고, 중국계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 위안, 이 회사가 나오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이 회사인데, 지난주 전환사채를 발행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발행에 실패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빅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 테크 지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홍콩에서의 원달러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 여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그날 아침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달러 강세, 원화 양세 여러 요인들이 섞여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부르치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기 때문에 또 원화가 약세로 돌아선 모습도 있죠. 섞여서 함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아주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향후 전망에 달려있죠. 자, 첫 번째 전망 한번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 IPO 청약도는 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우리들의 관심사죠. 이번 주에 에너지 솔루션 IPO 공모단가 끝나면서 20일 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금요일 날. 그러면서 변동성 확대가 일단 전망이 되는데 집 나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은 시장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화, 수, 목 3일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나갔던 돈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찌글찌글하거나 옆으로 보합 행보를 하거나 또는 하락한 경우에는 돈은 단기 부동자금으로 증시 주변에 남아있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그렇죠? 쉽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 보지와 기간 선언으로 인한 지속 상승 시 동사 관련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매수가 집중되는 차별화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공산도 커 보여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야 되고 유통 물량이 6%밖에 안 되고 MSCI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이와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만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되죠. 반대로 또 반대적인 것들을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동안 소외됐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들로 또 돈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관심을 갖고 봤던 종목은 전공정 장비들이었는데요. 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향후에 그 자금으로 투자에 대한 수혜로 가격이 오르다가 어제 대구 마그네틱 CIS 등 이러한 상승을 이뤘던 종목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외된 종목 위주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상장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낮아있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양극재 관련 종목들, 양극재 응급재들이 많이 눌려 있죠. 이렇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높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면 대주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죠. 대주전자는 두 가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죠. 둘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확률이 있고 또한 그동안 13만 원부터 지금 9만 6천 원대까지 빠진 거잖아요. 35% 정도, 40%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주전자재로 LNF 정도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담궈도 되지 않을까. 목표 수익률은 지금부터 들어가면 15%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정도 잡고 들어가서 그 정도 되면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치고 빠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관심 종목군은 없는 것인가? 그렇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2차 전지로 너무 시각이 혹시 몰려 있다면 혹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종목군은 없는가? 집 나간 개인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금은 다시 이익 개선이 관찰되는 종목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역시 수익, 예, 1분기 그리고 올해 이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 집중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과거 SKI 테크놀로지도 상장 이후에 기관 자금은 당해 매출의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으로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연초 이후 2022년 매출액 상향 조정폭이 가장 줄어진 종목은 유통,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타겟을 놓고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고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TSMC가 50조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공정, 소재, 후공정 업체들의 약진이 기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SMC,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양수 겸장 메모리 비메모리를 같이 하거나 삼성전자와 TSMC를 같이 한 업종 위주로 주식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기에 애플카에 관련된 종목들이 죽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자율주행 전장 관련 카메라들도 어제 보니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소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의 선봉에 섰다 조정을 받고 있는 노봇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시각을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반도체 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TSMC나 삼성전자와 양수 겸장으로 겹쳐 있는 종목들 전공정, 소재, 후공정 업체들 애플카 관련주들 전장 카메라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이 정도를 보고 플레이를 하면 나름대로 압축을 하고 총알을 난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아사리 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보여줬던 이 그래프인데요. 자, PSK 봅시다. 네. 삼성전자와 TSMC 다 납품하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코비코, 오니큐엔시 제가 좋다고 그랬죠. 한미반도체도 괜찮아 보이고 PSK 괜찮아 보입니다. 오닉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니노고 뭐 이 정도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TSMC의 양수 겸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이 올해 상반기까지 올 1년 내내 실적들이 나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먼저 이들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따라붙는 그러한 양태. 그 다음에 애플과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시장에 수익이 날 것 보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제 에브리봇 3자 보이면 4만 원 이렇게 3자가 보이면 좋아 보인다 해서 분할 매수 영역으로 봤는데 뭐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30%, 2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조정은 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기술적 반등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 반드시 다 들어가시면 안 되죠. 조금씩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이득을 실현하는 목표 수익률은 바닥에서 한 2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 관련 업체나 로봇 관련 업체들 이 정도 보시고 이 아사라장에서 꼭 살아남는 압축하고 총알 난사를 하지 않고 스나이퍼처럼 기다려서 정밀 타격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았었고 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반등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